자, 이번에는 앞에서 소개한 그 경사 하강 알고리즘, 즉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의 우리가 그 의미를 그리고 그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사 하강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죠. 즉 수도 코드로 봤을 때 repeat until convergence, 즉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계속 반복합니다. 만족할 때까지. 언제 만족할 때냐면은 비용 함수의 값이 가장 작아졌다고 우리가 판단될 때까지인데, 어떤 일을 하냐면 파라메타 세타 j를 계속 바꿔가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파라메타 세타의 종류는 두 가지였죠. 세타 제로와 세타 1이었는데 하나는 y절편이고 하나는 기울기였죠. 그것을 동시에 우리가 계산해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해 나갑니다. 즉 세타 j가 주어져 있는데 그것에다가 어떤 값을 더해 줍니다. 또는 빼준다고 생각해도 되죠. 여기서 그 마이너스 알파, 그다음에 파샬 d 오버 파샬 그 세타 j, 그 j 함수, 그 세타 제로, 그리고 세타 1. 즉 요 j 그 대문자 j로 표현되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용 함수고요. 그죠? 비용 함수고, 이 비용 함수의 그 세타 j 방향으로의 기울기, 그것이 소위 여기서는 뭐 그 수학적으로는 데리버티브 또는 그레디언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그 서피스의 기울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그 기울기 값을 그대로 그 여기다가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수를 곱한 후에 빼줍니다. 여기서 일정한 수 알파라고 표현된 거는 의미는 아직은 잘 모를 거예요. 아직 설명이 안 됐으니까 보통 이것을 러닝 레이트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러닝 레이트. 학습 속도죠. LEARNING 레이트. 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알파를 곱해준 만큼 빼줄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알파만큼 곱해준 것을 더해준다는 뭐 같은 의미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은 우리가 그 죄송합니다. 지워지지가 않네요. 자, 즉 minimize j of 세타, 그리고 그 세타 값을 변화시키는. 근데 그때 이 세타 값은 당연히 그 실수 값입니다. 그래서 보통 세타는 뭐 수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리얼 값의 한 원소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같은 알고리즘을 썼을 때 왜 그 비용 함수가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점점 나아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쓴 거를 지우고요. 이걸 좀 올려볼까요? 우리가 어떤 그 비용 함수의 모양이 이와 같은 그 소위 하이퍼볼라 모양을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세타 축이 수평축이 세타 축이라 그랬죠. 수평축이 세타 축이고요. 근데 우리가 세타 값을 모르지만 일단은 처음에는 추정을 해야 되겠죠. 임의의 값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세타 값을 우리가 이 정도로 추정했다고 한번 처음 시작점을 세타 값이 여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하나의 파라메타니까 세타 1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 일관성 있게. 즉 그 세타 제로는 0으로 놓고 하나의 파라메타만 우리가 수정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세타 1을 수정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까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에 의하면 세타 1은 어떻게 고쳐나갑니까? 주어진 세타 1 빼기 알파 곱하기, 그레디언트의 경우는 파샬이지만 그냥 데리버티브는 d로 써도 되니까요. d 나누기 d 세타 1 j 오브 세타 1, 요런 그 수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활용하게 되는데, 지금 요 수식이 갖는 의미는 뭡니까? 지금 현재 세타 1이 주어졌을 때 그 세타 1에다가 요만한 그 값을 빼주면, 그리고 그것을 세타 1으로 대체해 넣으면 더 나은, 즉 그 비용 함수의 값이 작은 것으로 변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데리베티브를 한번 살펴볼까요? 즉 주어진 세타 1 지점에서의 요 비용 함수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건데 수학적으로 요 부분에 한번 가서 살펴봅시다. 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 이 부분의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즉 세타 1이 증가할 때 우리 소위 J 오브 세타, 즉 이 수직축이 J 오브 세타 1이니까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즉 세타 1 증가 방향, 그러니까 세타 1의 증가에 따라서 이 기울기가 증가합니다. 즉 기울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얘는 0보다 큰 포지티브 값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세타 1은 세타 1 빼기 알파 곱하기 어떤 포지티브 넘버예요. 이 포지티브 넘버의 크기는 당연히 이 기울기의 크기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타 1에서 마이너스 알파, 여기서 보통 러닝 레이트라고 우리가 자세하게 아직 설명이 안 됐지만 이 학습률은 항상 포지티브 넘버로 줍니다. 숫자를. 그러니까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고요. 세타 1에서 빼기 양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타 1의 값이 좀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타 1이 여기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조금 이동되게 됩니다. 즉 새로운 뉴 세타 1의 자리를 여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세타 1 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롭게 계산된 세타 1의 위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있던 소위 이 정도 크기였던 비용 함수 값이 요 정도 크기의 비용 함수 값으로 떨어진 걸 알 수 있죠. 즉 한 번만 계산을 했는데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즉 여기에서 요 두 번째 지점에서의 또 그 기울기를 보니까 아직 포지티브 넘버입니다. 즉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추세죠. 그렇지만 기울기가 조금 감소했어요. 여기서는 굉장히 가팔랐지만 여기서는 조금 완만한 그러한 경사도를 갔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빼지는 숫자가 좀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조금만 증가를 할 겁니다. 아마. 그죠? 그러면 지금 조금만 감소하겠죠? 그러면은 또 다른 세타 1이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최소점이 여기인데 이 최소점으로 점점점 이동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다른 지점에서 세타 1을 우리가 처음 시작했다고 한번 또 가상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또 똑같은 세타 1 축이고요. 이 수직축은 J 오브 세타 1 축입니다. 똑같은 비용 함수인데 처음 시작점이 여기 어딘가였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즉 여기에서 세타 1 처음 시작점이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지죠. 자, 다시 수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요 세타 1, 세타 1은 계산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세타 1은 세타 1 빼기 알파 d 오버 d 세타 1 j 오브 세타 1,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 기울기가 조금 변화가 있죠. 어디에요? 여기서 보니까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즉 기울기가 감소하는 쪽이죠. 네거티브 넘버를 갖습니다. 이게 0보다 작은 값을 가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타 1은 세타 1 빼기 알파 곱하기 네거티브 넘버입니다. 그런데 네거티브 넘버에다가 포지티브 넘버 곱해서 빼주면은 네거티브 해서 상쇄돼서 플러스가 되죠. 즉 이쪽에서 시작했을 때는 왼쪽에서 세타 1은 한 번 반복하면은 세타가 더 증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포지티브라는 값을 갖기 때문에 즉 한 번 반복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세타 1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새로운 세타 1 뉴는 여기에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 위치하게 되고 그때의 비용 함수 크기를 보면은 이만큼 떨어졌죠.
비용 함수가 또 작아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해도 여기서 또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 수식에 적용하면은 다시 한번 또 오른쪽으로 이동되는 거를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비용 함수의 크기도 이만큼 또 다운되겠죠. 즉 어느 위치에 세타가 있든지 간에 기울기 방향으로 일정한 러닝 레이트를 곱해서 주어진 세타 값을 빼주면 그것은 점점 더 그 비용 함수가 최저인 곳으로 이동한답니다. 즉 포지티브인 그 슬로프에서 시작했을 때는 이쪽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네거티브 슬로프에서 세타가 시작했을 때는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결국에는 요 지점에서 우리가 그 최저점을 찾기 때문에 가장 최저값을 나타내는 비용 함수에 해당되는 세타 값을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찾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알파의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그 수식이 다시 나오는데요.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하는 그 일의 전부는 요 세타를 계산해 나가는데 어떻게 계산해 나간다 그랬죠? 빼기 알파 곱하기 그 기울기 값입니다. 비용 함수에. 그런데 이 알파에 대한 의미가 별로 그 우리가 설명이 없었죠. 보통 부르기는 이와 같이 러닝 레이트 그 학습되는 속도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학습률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그 쓰면 학습률이라고 표현이 가능한데 이 알파의 크기가 어떻게 변할 수 있고 그 크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좀 살펴보는 겁니다. 자, 우선은 알파를 너무 작게 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때는 보통 경사 하강이 아주 느릴 수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주어진 세타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처음에 주어졌을 때 있을 때 요 지점이죠. 요 지점에서의 기울기 곱하기 알파라는 것을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만큼 오른쪽으로 이동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알파가 너무 작다. 그러면 그 기울기가 크던 작던 간에 아주 작은 값이 되죠. 그만큼 작은 만큼 이동을 하는 겁니다. 즉 오른쪽으로 아주 조금만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그 전체 비용 함수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금만 내려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시타 1이고요. 수평축이.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워낙 알파가 작다 보면 기울기도 작고 그러니까 조금씩 너무 오래 걸리는 즉 여기까지 도달하려면은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해야지만 가능한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반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알파가 너무 크면 어떻게 되냐? 최소점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지나칠 뿐만 아니라 발산한다 그러죠. 즉 값이 점점 커져서 더 이상 반복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경우죠. 여기 시작점이 이 정도라고 봅시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세타1의 값이 처음에 이렇게 주어졌는데 알파 값을 너무 큰 값을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파 값이 크면은 이 기울기하고 상관없이 이동해야 돼. 알파 곱하기 여기서 알파 곱하기 기울기이기 때문에 알파 값이 워낙 크면 굉장히 큰 값만큼 이만큼 이동하도록 시킬 수가 있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기울기 값이 이쪽으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또 그 기울기가 더 커졌으니까 왼쪽으로 또 이번에는 방향을 바꾸겠죠. 하지만 그만큼 또 커져서 이만큼 와서 여기에 위치하게 되고 그러니까 세타가 이쪽으로 왔다가 그리고 이쪽으로 왔다가 점점점 왔다 갔다 하면서 발산하는 그 세타 값이 그 변화함에 따라서 그 비용 함수 값은 더 커지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솔루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현상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 값을 적절하게 우리가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작게도 안 되고 너무 크게도 안 된다고 일단은 그 알고 우리가 알고리즘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아주 특별한 경우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 그림에서와 같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형태를 갖는 비용함수일 경우에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알파랜다. 죄송합니다. 세타1이라는 그러한 파라메타 값을 하나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요. 그런데 happen to be 우연하게도 그 소위 세타1 로컬 미니멈 값에 해당되는 그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업데이트 할 때 사용되는 그 수식은 이게 답니다. 세타1은 세타1 빼기 알파 곱하기 기울기. 그런데 알파가 어떤 값이든지 간에 이 기울기 값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그 비용 함수의 기울기 값, 요 미니멈 값에 이미 도달했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 기울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좀 확대해서 우리가 잘 그 본다고 생각해 보면 기울기가 0이에요. 그죠? 그래야지만 그게 최소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타1 빼기 알파 곱하기 0. 그러니까 변화를 안 합니다. 즉 미니멈 값에 도달할 때 로컬 미니멈에 도달했든지 사실은 더 큰 작은 그 미니멈 값을 갖는 위치가 여기인데 이거는 글로벌 미니멈이죠. 그죠? 이 글로벌 미니멈 값에 도착했든지 간에 미니멈 값에 도착하게 되면 더 이상 세타 값이 변화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찾아지면은 안정되게 그 값을 우리가 미니멈 값으로 제공해주는 그러한 알고리즘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거고요. 그러면 또 하나 알파 값이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고정되어 있는 값이 어떤 영향을 줄까? 아니면은 그것이 어떻게 그 알파 값 변화를 줄지를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보통 알파 값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학습률 알파는 고정된 상태로 사용하는데 얘가 고정되어 있어도 이 값이 과연 수렴을 할까? 그 최소점으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 따르면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그러니까 먼 곳에서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즉, 세타 값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타 값이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한번 볼게요. 그런데 알파 값은 일정한 값을 갖는 거예요.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우리가 얼마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0.01 정도 이렇게 보통 많이 쓰는 값 중에 하나인데 라고 생각하고 이 기울기 값이 굉장히 높은 값을 갖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1은 좀 너무 작고 한 1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기울기가 즉 d 오버 d 세타1 j 세타1이 한 10 정도의 기울기를 갖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10에다가 0.01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0.1이겠네요. 그죠? 0.1 정도. 여기서 0.1 정도. 제가 이거 선택을 잘못했네요. 10보다는 그냥 1이라고 합시다. 1. 그러면 0.1이니까 0.1 정도 요 칸을 0.1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만큼 한 칸 정도 이만큼 이동하겠죠. 한 칸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세타1의 크기가 한 칸 정도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내려오면은 두 번째 반복되는 기울기가 조금 줄었어요. 그죠? 여기 때보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동하는 그 간격도 조금 줄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점점점 기울기가 줄어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가장 최소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미니멈 세타 값이 여기인데 이 세타 값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점점점 조금씩 움직여서 마지막에는 굉장히 조금씩 움직이는 그러한 양태를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알파 값을 고정된 값으로 주면은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경사하강이 자동적으로 더 작은 단계를 국지적인 최소값에 접근함에 따라서 즉 시간에 따라서 알파를 굳이 바꿔주지 않아도 알아서 미니멈 값 근처에서는 조심스럽게 작은 숫자만큼 전진하면서 그 미니멈 값에 도달하도록 스스로 조절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